현재 이거 주위에 있는 시세와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저는 아마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디지털 경제 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만든 경매 전문 유튜브 채널 돈이 되는 경매TV의 박지윤 기자입니다. 돈이 되는 경매TV는 저와 건설부동산 팀 기자 2명 그리고 임성영 변호사와 천자봉 부동산 애규 리치 대표가 함께 만들어가는 경매 대해부 유튜브입니다. 임 변호사님은 이렇게 법리 분석을 도와주실 거고 천 대표님은 이제 가치 분석을 그리고 기자들은 입지 분석을 매주 2편의 영상에 담아서 구독자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임상현 변호사입니다. 원래 칼럼만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영 시작하게 된 거 잘 되면 좋겠습니다. 천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천자봉 플러스입니다. 제가 그동안 30년 동안 있었던 그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내용을 돈이 되는 경매TV에서 제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장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전날 진짜 그 한성대 입구 옆부터 그 매물이 있는 산 밑에까지 거의 걸어갔거든요. 시간도 꽤 오래 걸리셨겠는데. 거리상으로는 꽤 길지 않았는데 경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걸어 올라가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가 됐어요. 동네가 역시 성북동은 단독주택이 맞습니다. 저렇게 조용하고 한적하잖아요. 저런 지역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지요. 아무래도. 걸으시는 분은 3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차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는 동네죠. 성북동 경매 하시기 전에 무조건 차를 먼저 확보하시는 게 좋겠네요. 좀 특이했던 게 인도가 없더라고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딱 특정이 되겠네요. 사람이 조용히 없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다. 팀장님이 오자고 하셨잖아요. 또 가다 보니까 대사관들도 아, 네. 몰려 있더라고요. 위에 대사관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 지역을 국가가 치안과 아까 같이 보안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뷰가 정말 좋네요. 임 변호사님께서 오늘 물건 대략적으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서울 성북동 고급주택가에 위치한 대지 270평의 단독주택입니다. 지층부터 지상 2층까지 있고 성북동 주택가에서도 가장 높은 지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가는 50억 5,024만 원이고 한번 유찰이 돼서 최저 입찰가는 20% 낮아진 40억 4,019만 원입니다. 이 성북동은 전통적으로 약간 강북 최대의 부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은 부촌 중에 부촌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찾고 싶었는데 이런 물건이 안 나왔는데 나왔네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 경매 입찰할 때 어떤 점을 보통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권리 분석을 하실 때는 등기부를 보시고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같은 말소 기준 권리를 확인하시는데요. 이렇게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유치권자나 선순위 임차인 같은 이런 사람들을 법원의 매각 물권 명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권리 분석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사실 이 물건은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으로 보이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일 정도가 조금 신경 쓰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 임차인이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일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인도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낙찰자로서는 보증금을 전부 지급해야 그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말소 기준 걸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임차인이어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고 임차인을 내보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거주자가 나가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그 경매로 낙찰받고 난 뒤에 세입자라든지 채무자가 본인 스스로 이사가지 않을 때에는 낙찰자가 그분들에게 나가라는 그 법원에서 그 인도 명령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도 명령 신청은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게 별지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법원 결정문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약 3일 만에 인도 명령 신청을 한 그것을 결정이 납니다.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결정문을 상대방, 즉 채무자나 세입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해 가지고 그분들이 받고, 그래도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는 그 인도명 결정을 가지고 법원 안에 있는 집행관실에다가 강제 집행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 집행관이 그 집에 방문해 가지고 선생님, 법원에서 이 경매가 낙찰됐으니까 나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강제로 문을 따고 짐을 창고로 옮기고 이렇게 집행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나가라는 유예 기간을 주는데, 보통 서울에는 1주에서 2주 사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주택은 성북구에 살고 있는 그 부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상 보니까 조금 잘 사고 부촌 이런 데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스스로 임의 이행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 물건 역시 스스로 임의 이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낙찰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는 서울에서 가장 조용하고 한적하고 치안과 보안이 잘 돼 있는 그런 단독주택의 주거 집단이에요. 조금 특성상 나오기가 조금 보기가 힘든 경우인데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감정가가 50억 5천만 원 가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 감정가라는 것은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감정평가사님께서 현장에 가가지고 토지와 건물, 즉 이 집이 단독주택이니까 경매를 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하는 일괄 경매입니다. 이번에 감정평가사 보니까 건물은 1억 9,500, 나머지가 다 토지 가격이에요. 그래서 건물은 조금 노후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감정에 보니까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수, 즉 수목인데 그 부분도 다 감정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감정 가격이 50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건축법상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물건은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막다른 도로에 접한 부지의 건축 허가를 얻으시기 위해서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2m에서 6m에 이르는 너비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낙찰 받으셔서 건물을 다시 지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그 막다른 도로의 길이와 그 도로의 너비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확인하셨을 때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건축선을 뒤로 후퇴시켜서 도로의 너비를 확보하셔야 되거든요. 이 말은 결국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적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물 자체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유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감정가 50억에서 유찰이 돼가지고 20% 다운해가지고 약 40억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입찰자가 없으면은 40억에 대한 20%, 즉 8억 정도가 떨어지면은 32억에 된다는 뜻인데요. 현재 이거 주위에 있는 시세와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저는 아마 없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현장적인 정보와 법률적인 정보 많이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경매에 대한 궁금하고 초보자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걸 좀 너무 큰 뱃속에 좀 안 맞지? 뭐지 이게?